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D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DTI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DTI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가지고 D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DTI가 뭐냐? DTI는 이제 부동산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 DTI로 이 론이 얼마가 되고 그리고 어느 집을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레벨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DTI가 정의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에 보시면은 Your debt to income ratio, DTI, is all your monthly debt payment divided by your gross monthly income. This number is one way lenders measure your ability to manage the monthly payments to repay the money you plan to borrow. 자, 이 뜻은 인컴이 이제 1000불이라고 쳤을 때 내가 집을 산다고 쳤을 때 이 집의 몰개지가 한 500불이다. 그러면은 이 1000불에 대한 인컴 소득에서 이 500불이란 이 몰개지를 갚을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DTI가 이 인컴이 높을수록 이제 더 비싼 집, 더 비싼 투자집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DTI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DTI가 좋으려면 이제 인컴이 높아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DTI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문컴을 늘리면은 엄청나게 좋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컴을 늘리는 게 되게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인컴에 가지고 있는 한도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도 한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DTI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에 DTI 레이시오 example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뎁트를 이제 가져왔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보통 미국에서 살면은 이제 스튜던론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그샘플에서는 이제 스튜던론이 한 1,600불 정도 된다 하고, 이제 몰게지 페이먼트가 이제 1,350불,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 그 텍스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DTI에. 그래서 250불, 그리고 인슈런스, 이 집에 대한 인슈런스 25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차를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미국에 살면은 차 한 대는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450이다 하면은 이 monthly debt payment가 3,675불로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monthly income이 여기 나온 것 같이 6,750불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3,675불에서 나누기 6,760불을 하게 되면은 DTI ratio가 54%가 나옵니다. 이 퍼센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퍼센테지가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집을 살 수 있고 살 수 없고가 정해지거든요. 보통 렌더들이 보는 퍼센테지는 43% 밑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렌더마다 다 다르긴 해요. 어떤 론은 막 51%까지도 푸시할 수도 있고 뭐 55%, 뭐 60%까지도 푸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에버리지로는 43% 밑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나의 몰개지 프로퍼티 텍스 인슈런스가 이제 들어갔었을 때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차 페이먼트나 만약에 스튜던론이 계신다면 스튜던론에 다 합쳐가지고 이게 내 인컴의 43% 정도 된다 하면은 그 집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debt to income이 gross income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gross가 만약에 10,000불이라고 쳐봐요. 그럼 10,000불이라고 치면은 이제 43% 정도 하면은 그 밑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4,300불이 된단 말이죠. 그럼 4,300불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레이트로 얼마만큼 저희가 어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지금 7.5%라고 썼을 때,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텍스랑 인슈런스랑 다 들어가 있죠. 이제 뉴욕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크레딧 스코어가 한 720 정도 되면은 제가 60만 불짜리 집을 사면은 이제 먼슬리 페이먼트가 4,100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운페이가 20%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운페이가 여기서 20%가 아니고 first home buyer라고 해서 이제 집을 지금 처음 살려시는 분들은 이제 first home buyer라고 해서 이거를 3%로 바꿔볼게요. 5,349불이 돼요. 그럼 60만 불짜리 집을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50만 불로 바꾸면 이게 4,458불. 그럼 거의 이것도 이제 론이 페일이 된단 말이에요. 50만 불짜리 사면. 그러면 이제 45만 불로 바꾸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룸이 있죠. 4,000불 정도 이게 룸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정은 진짜 아무런 뎁트가 하나도 없을 때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지금 차 론도 없고
아예 지금 스튜던트 론도 없고 진짜 크레딧 카드 론도 없고 크레딧 카드 론도 지금 다 이런 뎁트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크레딧 카드가 만약에 1,000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불 정도 제가 갚아야 될 크레딧 카드 빚이 있으면은 그 1,000불을 12로 나눠요. 그래서 12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그 한 달에 이 12로 나눴을 때 그 뎁트를, 그 크레딧 카드 뎁트를 12로 나눴을 때 그 넘버를 이 뎁트 안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가 200불이라 치고 이제 크레딧 카드 뎁트가 이제 만약에 1,000불이라고 치면 12로 나누면은 한 달에 85불? 83불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그거를 같이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 200불에 85불 더하고 285불이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뎁트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4,300불에 내가 지금 인컴을 10,000불 벌다고 생각하면 4,300불에서 이 280불 빼셔야 됩니다. 그 남는 돈이 한 4,000불 정도 된단 말이에요. 4,000불 정도의 몰기지를 낼 수 있는 만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바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첫 집을 살 때 어떻게 이거를 첫 집을 살 수 있냐, 첫 투자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내 집을 살 때 DTI를 꽉 채워서 샀어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컨벤셔널 론으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DTI가 꽉 찼기 때문에. 그럼 이 DTI 룸을 만들려면 내 인컴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뎁트를 줄여야겠죠. 만약에 첫 집을 샀을 때 수노론이 있다거나 아니면 차론이 있다거나 막 이런 게 있었으면은 그거를 빨리 줄이는 게 납니다. 왜냐면 지금 내 집에서는 줄이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줄일 수도 없고 그건 30년짜리 론이니까. 하지만 이제 수노론이나 이런 차 페이먼트 이런 거 같은 거는 짧은 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격도 이제 좀 더 낮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없애셔서 DTI 룸을 만들어서 이제 만약에 43%가 맥스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정하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43%가 맥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론도 다 빠지고 이제 차 그런 뎁트도 다 빠지면은 내가 이제 거의 뭐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20%까지 줄일 수 있으면 나는 이제 내 뎁트에 20%의 룸이 생긴 거예요. 그 20%에 가질 수 있는 그 돈을 달달이 낼 수 있는 그 나의 어빌리티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컨벤셔널 론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면은 이제 다른 론으로 하셔도 되냐, 뭐 DSCR이라든지 그런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 론 막 이런 걸로 쓰셔서 해도 되지만 그거는 좀 레이트가 높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D를 잘 찾으셔서 또 다른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일단 DTI만 봤을 때는 내 DTI를 뭐를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내 DTI를 최대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차트는 이제 어느 인컴 레벨에 내가 얼마큼 퍼센티지가 되면은 얼마큼 어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6만 불 하우스홀드 인컴이 되면은 먼틀리 인컴이 한 5,000불 정도 된대요. 5,000불 정도로 되면 이제 40%면은 2,000불, 45%면 2,250불, 그리고 50%면 2,500불 해가지고 이게 바로 내가 몰개지 플러스 텍스 인슈런스를 돌릴 수 있는 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역시 6만 불에서 여기 20만 불까지 가는데 이거 뭐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이제 20만 불짜리를 보시면은 20만 불까지 가도 40% 뎁트 인컴 DTI가 되면 6,600불 정도 이제 뎁트를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렌더들이 이제 40%를 할 수 있고 45%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40%에서 50%이 10% 차이가 이 2,000불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2,000불이 진짜 몇십만 불이 될 수 있거든요. DTI는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집을 살 때 만약에 지금 첫 집을 사신다는 분들은 만약에 내 DTI가 이제 뭐 10,000불이 된다. 지금 가정하에 내 지금 그로스 인컴이 10,000불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43%예요. 그러면 43%는 꽉 채우지 않고 만약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더 이제 나아가서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이제 DTI를 꽉 채워서 내 집을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투자를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투자를 안 할 것이면 꽉 채워서 살아도 돼요. 왜냐면은 그 다른 돈으로 그냥 주식하셔도 되고 딴 거 이제 투자가 많으니까 미국에는. 하지만 이제 부동산을 계속 내가 하고 싶은데 이제 내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이제 집을 사실 때 내 DTI를 꽉 채우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DTI가 이제 50%까지 해주는 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반만 쓰신다든지 아니면 3분의 1만 쓰신다든지
초반에는 내 집은 그렇게 쓰셔서 지금 이제 그렇게 쓰셔서 이제 DTI 룸을 만드시고 이제 집을 사신 다음에 다른 투자 집을 살 때 그 DTI를 쓰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DTI를 약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첫 집을 샀을 때는 완전 DTI 맥스로 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부동산 투자를 할 때까지는 되게 시간이 오래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은 내 인컴을 늘려야 되니까. 근데 인컴을 늘리는 건 진짜 쉽지 않잖아요. 뭐 갑자기 스킬셋이 막 생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로 인컴이 팡팡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인컴을 뛰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 DTI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시려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 DTI가 50%를 내가 쓸 수 있으면은 거기서 반만 쓰고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모아서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이제 다음 투자를 샀을 때 그 투자 집에서 나오는 인컴을 내 인컴으로 쓸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DTI 룸이 되게 작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제 내 집을 샀는데 내 DTI에 만약에 50%가 맥스라고 하면은 내가 40%를 써서 이제 집을 샀어요. 내 집을 샀어요. 그럼 내가 10%가 남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내가 10%밖에 못 쓰면은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인컴을 늘려서 DTI를 높이든지 아니면은 내 이 투자하는 곳에다가 다운페이를 많이 넣어가지고 내가 10%만 쓸 수 있게끔 만들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이제 꽂히잖아요. 뭐 보통 많은 이제 베네핏도 많은데 이 내가 부동산 투자는 약간 내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레버리지 하는 게 굉장히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운페이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내 돈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맥시마이즈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맥시마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큰 자산을 사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테넌트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내 자산에다가 이제 내 몰게지를 페이오프 해주면서 나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려 나가는 것인데 근데 내가 이거를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DTI가 10%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살려고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다운페이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내 돈은 여기다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D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DTI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첫 집을 사실 때 진짜 DTI를 잘 보시고 진짜 내가 이제 좀 미래를 더 많이 봐서 이제 내가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내 집을 살 때는 DTI를 맥시마이즈로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월하게 한 두 채, 세 채, 네 채씩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TI를 굉장히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10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DTI가 사람의 인컴이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DTI가 딱 차게 되면은 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 스테이트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 여기까지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